매니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빠르게 세 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보고 두 분이 오늘 사고 싶었던 종목, 특히 마감에 사고 싶은 종목 무엇인지도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는 포스코 ICT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현 구간에서도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있고 오히려 오후장에 또 한 번 시세가 분출되고 있어요. 대량의 거래까지 수반했는데 흑자 전환 성공에 이어서 이 실적 성장이 이어질 수 있을까? 앞으로도 이 추세가 유지될 수 있을까? 두 분의 생각은 어떤지 확인해 볼게요. 오로 이어졌습니다. 이 포스코 ICT가 사실 옛날에 그 로봇으로 우리가 처음에 접근할 때 물류 자동화, 뭐 공장 자동화 해서 가장 떠올랐던 로봇주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다른 로봇주들이 막 시세 분출했을 때는 오히려 무거워서 못 갔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는 갈 타이밍이 된 겁니까? 이제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ICT를 네. 진짜 몇 년에 이렇게까지 크게 움직이는 거는 진짜 뭐 연례 행사처럼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뭐 그 정도의 움직임인데 그래서 보통 보면 포스코 ICT를 솔직히 저도 또한 좀 관심 있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포스코 ICT라는 회사 자체가 어떤 뭐 성장성이라든가 어떤 사업 포트폴리오 자체가 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워낙 좀 주가가 좀 무겁기도 하고 또 계열 회사를 통해서 좀 실적이 좀 나와주다 보니까 그래서 영업이익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좀 약간 좀 박한 부분도 있고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좀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포스코 ICT에 대한 관심도가 좀 떨어졌던 부분들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좀 그래도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들고 아무튼 종사 같은 경우는 뭐 전기차 관련된 이슈도 좀 나와주고 있죠. 무선 충전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뭐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뭐 자동화 뭐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돼서는 좀 계속해서 내용이 나와줄 수밖에 없고 그리고 2차 전지 또 계열 회사들 뭐 포스코 케미칼을 비롯해서 뭐 포스코 엠텍이라든지 뭐 지금 계열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게 되면 2차 전지 관련된 내용들이 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포스코 ICT가 앞으로 뭐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국내 시장, 국내에서 또 완성될 설비 투자 관련된 내용들, 해외 쪽 관련된 내용들, 계열사들이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좀 포스코 ICT에 대한 실적 상승, 뭐 흑자 전환도 했지만 올해도 좀 더 강한 작년보다 좀 더 좋은 실적도 기대해도 괜찮지 않나라는 관점으로 좀 저는 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정혜용 과장님도 오늘 포스코 ICT 급등 쏘아오르는 거 보고 놀라셨어요? 네, 뭐 특별한 이슈가 있나 좀 살펴봤었는데 네. 사실 뭐 특별한 이슈는 없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워낙에 2차 전지 장세가 좀 펼쳐지다 보니까 최근에 좀 에코프로라든지 뭐 에코프로 BM이란 좀 2차 전지 쪽으로 집중적인 좀 수급이 좀 몰렸었는데 2차 전지 내에서도 조금 이제 순환매가 도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흑자 전환에 대한 부분은 이미 실적 발표는 예전에 했던 부분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새로운 이슈는 전혀 아니고요. 오늘의 급등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신사업으로서 2차 전지 소재, 캐파 증설에 대한 그런 좀 기대감, 뭐 이러한 부분, 또 포스코 케미칼이 양극재, 음극재, 캐파를 계속해서 좀 증설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관련해서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성장 산업으로서 이제 2차 전지 소재 사업부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순환매가 계속해서 좀 도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에코프로라든지 뭐 에코프로 BM 이러한 그동안에 이제 급등했었던 그런 또 종목들을 쉬어가는 반면에 이러한 포스코 ICT 같은 새로운 또 2차 전지 소재 주 쪽으로 수급이 좀 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포스코 ICT에 대한 오늘 장의 상승을 저희는 한번 이런 배경이 아닐까 생각해 보고요. 앞으로도 유지될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셀바스 AI 볼게요. 오늘 로봇주들하고 AI 관련주들,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하락 전환하고 있어요. 오히려 반대로 그 수급이 반도체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추세 하락에 시장을 참 맞추기가 어려웠거든요. 최근에 이런 급등주들. 한번 두 분의 생각 들어보죠. 시작인가에 대해서 아니다. 시작된 것 같다. 라는 의견이신가요? 네. 근데 사실 뭐 셀바스 AI 같은 경우 최근에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 OX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당시에도 이제 X라고 이제 의견을 들었었는데 오늘은 이제 추세 하락 시작인가라는 질문에 이제 O를 드렸습니다. 한마디 말해서 그러니까 당시와 지금과 똑같이 지금은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뭐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뭐
회사 기업명에서 보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AI 그런 관련주들 또 로봇 관련해서 이 인공지능 관련해서 좀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주가가 올해 이제 연초 이후에 급등세를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뭐 올해 지금 약 한 3개월 동안 주가가 지금 저점 대비해서 한 5배 가까이 뭐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뭐 AI 최근에 챗 GPT 이후에 이러한 좀 인공지능 또 AI 관련한 그런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그러한 좀 기대감은 주가에 충분히 좀 선반영된 측면이 크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주가 수준이 이 회사가 이제 영업이익이 한 50억 정도 수준의 지금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성장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지금의 주가가 밸류에이션이 뭐 PR 한 100배를 지금 넘어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시점에서는 좀 보수적인 이제 시각에 좀 접근이 필요한 그러한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반대로 박수범 매니저는 X 의견이었어요. 사실 최근에 뭐 2차 전지도 다 갔다 생각했는데 거기서 또 한 번 갔고 로봇도 네, 그랬고 그렇죠. AI도 그래서 네네. 섣불리 저희가 이게 추세 하락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죄송스럽긴 해요. 네, 뭐 시장의 좀 분위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셀바스 AI가 지금 현재 뭐 더 뭐 회사 좋은 회사냐 나쁜 회사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이제 수급의 분위기가 보면 2차 전지, 뭐 로봇, 인공지능 계속해서 뭔가 순환되는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뭐 특히나 이쪽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해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기관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한 포지션, 뭐 매도하는 것도 아니 매수하는 것도 아닌 좀 애매한 포지션이고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최근 보면 이제 고객 예탁금도 좀 늘어나고 있고 신용 물량도 뭐 14조까지 내려갔다 최근에는 이제 18조까지 좀 늘어나고 있는 흐름들로 봤을 때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주도하는 분위기라는 거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나 적극적인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수급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그래도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관점에서 저는 뭐 그런 관점에서 셀바스 AI를 지금 현재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OX 의견 나뉘어졌고요. 빠르게 세 번째 OX 종목 대우조선해양 볼게요. 오늘 조선주, 해운주 분위기 좋습니다. 뭐 페노션도 개별적으로 발틱 운임지수가 좀 상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조선주는 수주 때문이었거든요. 과연 두 분의 의견은 어떨지 대우조선해양 볼게요. 5로 이어졌습니다. 정리해보죠. 네, 뭐 최근에 뭐 조선주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뭐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조선주도 최근에 제가 뭐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수주 잔고가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좀 상황이고 무엇보다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는 계속해서 뭐 적자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 그러니까 2020년 정도에 수주했었던 그런 저가 수주 물량이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소화되는 그러한 좀 구간이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실적 부진이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렇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제 좀 고가 수주한 그러한 수주한 물량이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에 좀 반영되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반기 이후부터는 이러한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하나그룹에 지금 인수가 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이제 하나그룹에 이제 편입될 예정인데요. 이와 더불어서 뭐 HSD 엔진도 이제 인수를 하면서 이제 시너지와 또 수직 계열화에 대한 그런 좀 시너지 효과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동안에 이제 조선주는 좀 악재는 이미 계속해서 주가에 충분히 좀 반영이 된 상황이고 앞으로는 이제 턴어라운드가 지금 남아있는 그런 좀 구간이기 때문에 조선주 같은 게 좀 긴 호흡으로 올해 좀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좀 시장에서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은 5로 일치됐습니다. 동시간에 들어온 시장이에요. 두 분이 오늘 하루 종일 노리고 있던 마감이살 종목은 뭐였을지 이제 알아볼게요. 키워드 보시죠. 숨어있는 2차 전지 그리고 한중 여객 노선의 공급 확대 수혜주. 완전 노선과 관련된 그 여객과 관련된 종목일 수도 있고 그로 인해 파상되는 수혜주일 수도 있는데 뭔지 볼까요? 제주항공 이녹스 첨단 소재 나왔습니다. 오늘 소재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뭐 이녹스 첨단 소재를 제가 좀 들고 나왔는데 네.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게 아무래도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가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좀 반도체 쪽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아무래도 좀 기저효과로 인해서 좀 올라오는 부분이 아닌가. 아무래도 좀 1분기 실적이 어닝 쇼크가 날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좀 예측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좀 반도체 쪽에 올라오는 거는 아무래도 뭐 기저 효과를 좀 올라온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동사가 지금 FPCB라든가 반도체 패키징 소재 쪽을 좀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 쪽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제올레드라는 회사가 또 파산 신청이 좀 되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지금 이제 올레드 소재를 또 동사가 또 만들고 납품하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긍정적이지 않나, 상대적으로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자, 그리고 좀 동사가 또 2차 전지 소재를 지금 현재 또 아직까지는 개발하지는 않았지만, 뭐 자회사는 있습니다. 자회사에서는 지금 현재 실리콘 음극재를 현재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동사 또한 자체적으로 폐배터리 사업 쪽이라든가 지금 현재 소재 쪽도 좀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와 관련된 이슈도 좀 남아있는 하나의 또 숨어있는 2차 전지 뭐 소재 관련된 하나의 또 뭐라 해야 되나 히든 카드라고 해야 되나요? 네. 뭐 그런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많이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녹스 첨단 소재를 공략해 봐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네. 뭐 실제로 지금 현재 뭐 소재를 개발해서 지금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약 60% 가까이가 올레드 쪽 소재 쪽 매출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올레드 쪽에 LG 디스플레이도 상당히 좀 오늘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줬지 않습니까? 뭐 그에 따른 뭐 동사도 좀 움직임을 좀 보여주었고 덕산 네오룩스라든가 뭐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도 좀 괜찮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강했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녹스 첨단 소재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좀 상승 흐름들을 좀 기대해봐도 좀 좋은 위치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가격 전략은요? 네, 가격 전략은 이제 목표가는 6만 원을 좀 제시하도록 하고요. 저 매수가는 4만에서 4만 2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3만 5천 원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6만 원, 손절가는 3만 5천 원 제시했고요. 이번에는 여객이 확대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제주항공 갖고 왔습니다. 확실히 요즘 추세가 이 근거리 노선이 많아져서 그런가 네. 대형 항공사보다는 LCC 쪽으로 보고 있고 LCC 안에서 재무 구조가 좀 상대적으로 탄탄한 애들도 제주항공이잖아요. 그렇죠. 네. 뭐 아시다시피 LCC 과거 이제 대장주 하면 이제 제주항공이었죠. 그러니까 네. 뭐 LCC 중에서 이제 과연 이제 위드 코로나 국면에서 가장 어떤 기업이 가장 먼저 이제 좀 빠르게 회복을 할 것이냐를 놓고 봤을 때는 역시나 좀 제주항공을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해외 여행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특히나 이제 근거리 중심의 이제 뭐 일본이라든지 뭐 동남아, 뭐 중국이라든지 이러한 근거리 노선 중심으로 지금 급격하게 여객 수요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특히나 무엇보다 지금 이제 지금 이번 달 초에 그 한국 그 한중 그 항공협정상 그 운수권 수에 따라서 한중 노선 증편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부터 이제 한중 그 여객 노선 공급이 지금 확대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가장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어디냐라고 놓고 보자라고 한다면 이제 코로나 이전 당시에 한중 이제 노선 가장 이제 많은 이제 노선을 지금 계속해서 좀 확보하고 있었던 제주항공이 역시나 가장 큰 수혜가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LCC 지금 항공사 중에서 중국 노선 비중이 가장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중국 수요 회복 시에 가장 큰 수혜를 좀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로 인해서 올해 시장에서는 또 사상 최대의 이익이 달성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한 1,600억 정도까지 올해 이 컨센서스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지금 최근에 또 유가 하락과 더불어서 이러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지금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그러한 좀 실적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도 이러한 좀 기대감이 반영을 하면서 올해 연초 이후에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 이제 시장 하락과 더불어서 어느 정도 주가가 좀 하락을 하면서 최근에 다시 한번 주가가 이제 상승하는 추세에 좀 놓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충분히 좀 관심 있게 봐도 좋을 만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요? 네, 목표 주가는 지금 현재 주가 15,000원 수준인데요. 한 2만 원 정도 선까지
정도까지 좀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손절 라인으로는 최근 저점 라인이자 한 120일 이평선 위치하고 이 부분에서 주가가 좀 반등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지지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한 13,000원 선을 손절 라인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2만 원, 손절가는 13,500원 나왔습니다.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온 우리 증시 상황 볼게요. 코스닥이 최근 10거래 중에서 9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어느 정도 불안감이 해소됐다라고 시장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0.65%의 오름세, 코스피는 1.08%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박수범 매니저, 동시효과 구간에 눈에 띄는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오늘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좀 움직임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저는 지금 페니스 업체인 시스템 반도체에 관련된 페니스 업체인 자람 테크놀로지를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17%나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좀 상당히 좀 좋고요. 그리고 조만간 또 페니스 업체 하나가 또 1조 원대 페니스 업체가 또 상장을 예정에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동사의 자람 테크놀로지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좀 우리가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람 테크놀로지 현 구간 17%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방송 초반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반도체 이야기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투자 이야기가 나오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 기존에 강자였던 종목들은 워낙 눌림목 구간에서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신규 상장주들이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중에 하나 얘가 자람 테크놀로지였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2,435.17포인트 지나고 있고 코스닥은 833.25포인트 오름세 속에 전거래일보다 0.67%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후장까지 그 폭을 키워가고 있는 양시장이었고요. 지금까지 동시효과 확인해 보셨습니다.